네, 자 이슈엔 소문 넘어가겠습니다. 수요일이니까 신한금융투자 수원 지점입니다. 황재수 부지점장 나와 있네요.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는지 내용 화면으로 보고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뉴욕 증시 얘기죠. 좀 전에 제가 멘트는 해드렸습니다만 스냅이라는 회사의 쇼크가 기술주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를 흔들어 놓고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쪽에서 타정이 된 거잖아요. 스냅이라는 회사는 소셜미디어 업체지만 국내 투자자들한테는 아주 익숙한 기업은 아닌 것 같은데 풀어주시겠습니까? 네. 뭐 소위 말해서 인터넷 광고 기업, 그러니까 인터넷 광고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얻는 회사가 좀 실적이 크게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충격이 과거에 있었던 뭐 메타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러한 실적 충격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확대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미국은 이제 고민이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기업에 대한 실적 우려 그리고 뭐 경기에 대한 침체 우려를 반영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뭐 10년물 국채도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환율도 달러 강세를 보이다가 조금씩 이제 꺾였던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기업 실적뿐 아니라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다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은 아마 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뭐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사실상 이게 매파냐 아니면 이게 뭐 비둘기냐도 사실상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같은 50bp를 뭐 올린다고 해도 뭐 그날은 뭐 안도랠리를 보였다가 다음 날은 50bp 굉장히 세다라고 이런 부분으로 얘기하는 거 봐서는 지금 시장은 되게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판지 비둘기인지도 사실 방향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물가는 이거 뭐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이제 꺾일 가능성이 좀 있지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같이 온다. 실적은 뭐 계속적으로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좀 변동성 장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렇죠. 변동성이죠. 결과적으로 조심하자, 뭐 집중 투자하자, 소위 말해서 실적.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금리 인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도 당연히 중요하고 이제 자산 가치주도 되게 중요하지만 현금 유동성이 좋은,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져서 그게 순수하게 현금이 들어오는 유동성이 좋은 기업으로 계속적으로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이 실적이 당연히 이제 좋으니까 배당을 많이 주겠죠. 그러면 네. 이제 주가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개별 기업, 개별 이슈, 실적. 그게 이제 생존 전략. 네. 뭐 이렇게 되는데 느낌이 이제 좀 반등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그래서 아닌가? 여쭤보시죠. 그래서 미국 네. 시장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러면 국내 시장 어떻게 주식 투자해야 되고 어디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 뭐 이러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뭐 최근 들어서 아까도 이제 기사에서 봤다면 삼성전자에서는 뭐 450조 5년간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를 뭐 했고요. 어제 나온 얘기잖아요. 예. 하나 뭐 삼성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뭐 삼성은 이제 5년간 이제 반도체라든지 신성장 IT, 바이오에 대해서 450조. 과거 5년에는 이제 330조였더라고요. 그거보다 네. 이제 거의 120조가 증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집중해야 될 게. 두 번째로 넘어가신 거지 이슈. 예. 자막이 빨리 안 나가지고. 보여달라고 얘기하셔야죠. 예. 두 번째 자막 훅 자막 넘어가 먼저 버리시면 제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서. 자, 두 번째 자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막은 이제 말씀하신 삼성전자의 통큰 투자 얘기인데, 자, 어제 공교롭게도 이제 삼성이 450조, 현대차 63조, 롯데가 37조, 한화가 37조, 뭐 대충 토탈하면 600조 원 정도 되잖아요. 뭐 기간은 이제 뭐 한 2, 3년 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5년간. 그러니까 네. 이제 근데 이거 나오고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왜 그럴까? 뭐 실질적으로는 이제 투자 발표를 한다 그래서 당장 실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뭐 사실적으로 지금 평택 공장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시스템 반도체뿐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요 평택 공장 P3도 마찬가지로 계속 장비 공급 이슈 때문에 실적이 이제 장비사들,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사들이 실적이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 일부는 지연되고 뭐 어떤 부분은 이제 좋아지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했다라고 할지언정 당장 뭐 실적으로 다가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어제 이제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 빠졌던 부분은 사실 뭐 이제 스냅의 이제 시간에 그러니까 나스닥 선물이 굉장히 빠졌던 부분 그리고 이런 게 우려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장비가 납입되면서 그게 당연히 이제 수주로 이어지고 그 장비사들의 뭐 실적이 이제 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이런 쪽으로 좀 더 좀 다가서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삼성전자만 봤을 때 당연히 반도체에 엄청나게 이제 집중할 가능성이 높고요. 시장은 의외로 이제 요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왔다 갔듯이 이제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갈 거냐 뭐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약간 소수 종목에 이제 좀 집중이 되는 모습이거든요. 뭐 이러한 부분이 이제 당장 좀 빠르게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이제 가는 것 같고요. 아니면 좀 새로운 거. 반도체 장비는 사실상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종목이지만 뭐 UAM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약간 생소한 부분, 그리고 뭐 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셨던 대로 현대차도 63조에 대한 투자, 롯데도 37조에 대한 투자. 결과적으로 뭐 수소라든지 뭐 여행에 대해서 롯데는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지만 이러한 부분이 사실상 이제 눈치보기인 것 같습니다. 당장 이제 바이든이 와서 미국 투자 굉장히 많이 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눈치도 있죠. 중국에 대한 투자도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 또 당연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뭐 친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좀 수행할 가능성이 높고, 뭐 법인세 인하에 대한 부분도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통큰 선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고용 효과도 내야 되고, 그리고 임기 첫 해는 또 이게 경기도 좀 부양해야 되고, 이런 의지로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납품되고 있는 장비들을 꼼꼼히 이제 어렵지만 이제 살펴가지고 뭐 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그 타이밍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네. 얘기긴 한데. 그래요. 지켜보자고요. 뭐 당장 오늘 올해 안에 뭐 다 저거 투자하는 건 아니겠지만 네, 네. 고용도 좀 늘린다고 하는데 매번 기업들은 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뭐 한예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뭐 5년 동안 뭐 그리고 뭐 기업을 볼 때 있어서는 뭐 이제 공시를 되게 저는 이제 열심히 보고 있는데, 네. 공시에 보면 납품을 예를 들어 수주 산업 같은 경우 어디에 수주를 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간을 보고 거기에 대한 수주 잔고를 보고 이렇게 해서 그게 실적이 분기에 반영되는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와닿아야지만 이제 주가가 좀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서 네. 너무나도 좋은 얘기고, 뭐 고용에 대한 부분 너무나도 좋은 그렇죠. 얘기죠. 청년 고용 확대 향후 5년간 8만 명, 9만 명 자르고 8만 명 채용할 거 이럴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뭐 총 고용업가는 뭐 1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신규만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뭐 일자리 문제에 대한 부분도 국내에는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네. 뭐 당연히 뭐 그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기사에서 쓴 것 같고, 사실 중요한 부분도 많은 부분이고요. 네. 뭐 이런 부분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의 실적으로 다가가는 데는 좀 시간의 격차가 있을 거라고. 근데 어제 저 기사에 이제 조금 제가 의아스러운 건 SK는 왜 빠져 있고 LG는 왜 빠져 있을까? 뭐 며칠 안에 다시 발표한다고 네, 하는데 네. 참 그 약간 아이러니해요. 그리고 SK 주가가 또 떨어지고 막 이래서 네, 지주사가. 자, 그건 그리고 속에 안에 무슨 뜻이 있는지는 참 일반적으로 알기는 쉽지 않은데 뭐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는 그냥 집어치우고 예, 예. 기업으로. 예. 근데 기사 하나 더 한번 세 개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늘 세 개. 하나 LNF 관련돼서 이제 주가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 LNF가 이제 자사주 재료가 매각 두 공시. 개가 나왔는데 그 순서가 조금 애매하던데. 자사주 매각 공시에 대한 부분 그게 좀 마지막에 나온 거죠.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우선은 자사주 매각 공시를 했습니다. 뭐 100만 주를 27만 6,600원에 매각하겠다. 그러니까 수주 공시가 먼저 나오고. 예. 근데 사실 수주는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은 LG 엔솔하고의 협의이기 때문에 그냥 7조 원 이것만 주목하면은 대박이죠. 네, 뭐 우리 시쳇말로 초대박인데, 그러니까 협업의 수준으로 7조 원 규모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수주 7조 원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그 소식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주가가 이제 오르니까 자사주 처분 공시를 어제 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떤 쪽의 주가가 반응할까? 당연히 자사주 처분하면 악재로 반영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좀 시장에서 블럭으로 시간에서 돌릴 건지 아니면은 블럭으로 넘겨도 사실 할인해서 넘기면은 받은 쪽에서는 봐도 시장 매물로 내놓을 수 있고. 네. 예, 맞습니다. 보통 이제 블록으로 이제 자사주를 매각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000원이라는 가격을 이제 처해서 뭐 예를 들어 10%에 대한 할인으로 매각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9,000원에. 그래서 시장은 바로 9,000원 근처에서 반영될까, 뭐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제 LF가 이제 우려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뜯어보면은 우려는 아니다라고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100만 주, 그러니까 3개월간 27만 6,600원. 지금 현재 가격보다 높은 가격입니다. 할인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추가 증설하고
운영 자금에 쓰겠다. 그리고 성장 뭐 어차피 2차 전지 산업은 이제 확장 국면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설비 투자를 통해서 맞추겠다라는 부분인데 가끔 가다가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을 발표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무조건 악재라고 이제 판단될 수는 있는데 드물게 이제 뜯어보면은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설 투자를 해서 수주를 받아놓은 걸로 지금 현재 캐파로 안 되니까 시설 투자를 하면서 유상증자를 해서 자금으로 이제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단기적으로는 악재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시설 투자가 완료된 이후에 그게 실적으로 다가온다면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M&A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게 네. 예를 들어 현금을 가지고 그냥 이제 신사업이라고 뜬구름 잡는 신사업이 아니라 확실한 기존의 기업들 아니면은 이제 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을 인수한다면은 그 소위 말하는 PBR로 적용됐던 그 현금이 오히려 영업이익으로 증가해서 PER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지금 뭐 할인 가격으로 팔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서 파는 부분 자사주 매각, 근데 이거를 시설 투자 확실히 이제 일감 소위 말하는 캐파가 꽉 찼기 때문에 실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혹시라도 주가가 빠진다면 약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매수의 기회로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유상증자 뭐 이런 부분도 뭐 악재가 아니다. 자세히 보면은 뜯어보면은 그러니까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될 텐데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지 봐야 되겠군요. 자, 오늘 마련한 기업이 예. 또 있죠? 준비한 예. 기업은. 오늘 이제 그 휴비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휴비츠. 하는데. 예. 소위 안경원에 대한 장비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검안 장비. 예, 맞습니다. 안경 그러니까 이제 안경점을 가면 이제 시력 측정한다 그래갖고 무슨 열기구 같은 거 이제 보여주고 이제 그걸 초점을 맞춰가지고 시력을 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렌즈 그런 장비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렌즈를 이제 가공해가지고 렌즈를 이제 시력을 측정하는 렌즈를 가공해서 안경원점에 대한 매출이 2021년도 기준으로는 77%를 나타냈습니다. 근데 여기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 과거에 이제 안경원점에 집중했던 게 지금 제품 믹스가 확대되면서 네. 안과용 장비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OCT 장비, 그러니까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게 이제 OTC 장비인데요. 망막단층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안과에 대한 매출이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좋고 그리고 제품 믹스가 되게 다양하고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리오프닝 주입니다. 안경원 매출 1분기가 사상 최대가 나왔는데요. 아마 지금 2분기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전 부분에 확대가 됐습니다. 매출이. 그러니까 이제 안경원에 대한 매출도 확대가 됐고 이 안과용, 그러니까 안과 의료 장비도 지금 매출이 확대가 됐습니다. 네. OCT 장비에 대한 부분도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1분기로 보면은 이제 안과용 장비가 좀 많이 급증하는, 그러니까 안경원 장비도 늘어나는데 안과용 장비가 더 급증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고 영업이익이 50억이 1분기에 나온 거 봐서는 작년 대비 230%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저 회사를 갔다 왔는데 그 2분기도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보통 이제 성수기, 계절적 성수기가 4분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1분기가 더 그거를 뛰어넘고 2분기가 더 뛰어넘었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매출이 증대되고 있고 제품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따져가 보니까 우선은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업체들이 장비 공급이 좀 지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망 이슈의 영향인데 5에서 6개월 정도의 공급망 지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휴비츠의 경우에는 2에서 3개월, 그러니까 리드타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네. 일본 제품보다는 이제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도 굉장히 올라갔는데요. 최근 들어서 의료 장비 회사를 가다 보면은 확실히 이제 많이 달라졌다. 한국의 장비를 보는 시각들이 많이 올라갔고 가격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봤습니다. 이 부분도 매출이 거의 80%를 해외에 매출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달러 강세로 인한 이익이 증가될 가능성도 높고요. 다 선진국형 장비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위 휴비츠가 있는데요. 락다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좀 저가형 장비를 만드는 향해 휴비츠지만 3분기부터는 그래도 턴어라운드 하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한 거 봐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 1,100억 매출액에 290억 정도의 195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서 네. 지금 이제 안경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있지만 지금 안과용, 소위 말하는 의료 장비에 대한 매출이 증가하면서 좀 피어밸류에서는 좀 같이 이제 의료 장비 쪽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휴비츠 들어봤습니다. 휴비스가 있고 휴비츠가 있는데 이제 건만 장비, 안과용 장비. 예, 네, 휴비츠 시가총액은 1,400억 정도. 네, 네. 근데 재료가 뭐 좋다고 하지만 그 주가는 이제 조금 올라왔는데 네, 올라와 있습니다. 전략은 바닥에서. 실질적으로 가서 분위기 봤는데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 부분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주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반영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올해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아직도 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뭐 퍼가 이제 8배로 뭐 경쟁사 대비 뭐 12배, 13배 대비는 좀 아직까지 저평가돼 있다라고 봐서 단기간에 주가 급등도 당연히 악재가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옆으로 횡보하거나 조금 조정받았을 때는 부분적으로 매수 접근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저도 예전에 가봤는데 여기 그 분당 판교 그쪽에 저 그 안양 쪽에 아니야. 있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많이 다녀갖고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이슈에서 운이었고 신한금융투자 수원지점 황재수 부지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